어머니, 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듣기 힘든 질문입니다. 70대 딸이 90대 어머니께 묻는 그 질문.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한참 보시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생기시나요? 아까 뭐 하려고 부엌에 왔더라? 아니, 그 사람 이름이. 분명히 아는데.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은입니다. 15년간 5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어머니에게 직접 실천시켜서 효과를 본,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박순자 할머니 73세. 선생님, 저 이상한가 봐요. 아침에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약통을 확인하는데 확인하고 나서도 헷갈려요. 설마 내가 치매 아닐까요? 할머니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요.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5년 안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였죠.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3가지만 6개월 실천해 보세요. 6개월 후 같은 할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약속 날짜도 혼자 기억하셨고 지난번 진료 내용까지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실천한 3가지가 뭐였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열쇠를 어디 뒀더라? 하다가 나중에 찾으면 아, 여기 있었네. 치매 초기는 열쇠를 어디 뒀더라? 하다가 열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건망증은 기억의 서랍이 어디 있는지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서랍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서랍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왜 기억의 서랍이 사라질까요? 제 환자분들 뇌 검사를 15년간 봐오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예외 없이 뇌 속 염증이 심했어요.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 나서 붓고 빨개지는 걸 생각하시죠? 뇌 속 염증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이 염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입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시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작년에 시어머님이 잇몸이 계속 붓는다고 하셨어요. 치과에 가셨더니 치주염이 심하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잇몸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뇌까지 올라가요. 우리 뇌에는 혈액내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염증이 심해지면 이 장벽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 틈으로 세균과 염증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잇몸 세균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치질입니다. 하루에 몇 번 하세요? 한 번에 얼마나 하세요? 칫솔모가 닿기 힘든 안쪽까지 닦으세요? 여기서 대부분 하고 말씀을 흐리십니다. 양치를 대충 하시는 분들,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 코 막혀서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입이 마르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침은 천연 항균제예요. 침이 마르면 나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되냐고요? 조심하세요. 물도 과하면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오신 한 할아버지가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드셨대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서요. 그런데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혈액 속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물을 과도하게 마셔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거죠. 뇌세포는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데 나트륨이 부족하니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적당량은 하루 1.5에서 2리터입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심장이 중요한가요? 뇌가 중요한가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 혈당은 신경 쓰면서 정작 뇌혈관 건강은 놓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뇌는 혈관으로 먹고 삽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 씁니다. 그런데 뇌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해요. 매 순간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가 굶습니다. 뇌가 굶으면 세포가 죽습니다. 세포가 죽으면 기억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치매에 잘 걸리는 이유, 고혈압 환자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혈관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오신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당뇨를 20년 넘게 앓으셨는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시고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대여섯 번씩 반복하신다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가 넘었어요. 정상은 5.7% 미만이거든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 혈관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높은 혈당이 매일 혈관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나아질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당화혈색소는 7.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오고 어제 일도 잘 기억나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확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적의 식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뇌가 확실히 좋아하는 음식은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올해 75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바꾼 건 딱 3가지였어요. 첫째, 좋은 기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침에 단백질을 꼭 드시게 했습니다. 셋째, 색깔 있는 음식을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복잡하지 않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좋은 기름이에요. 어머니가 예전에는 식용유로 다 해드셨어요. 국도 끓이고 볶음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을 사다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이 기름으로만 요리하세요. 처음에는 기름이 비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나중에 병원비 쓰실 거면 지금 기름값 쓰세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입니다.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그대로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나 나물 무칠 때 쓰시고 아보카도 오일은 볶음이나 밥 지을 때 쓰시면 됩니다. 밥 지을 때 한 스푼만 넣으면 뇌에도 좋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둘째, 아침 단백질 섭취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전에는 아침에 죽이나 국수를 드셨어요. 그러면 심심한 되면 배고프시다고 과자를 드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침에 달걀 2개는 꼭 드세요. 그리고 두부나 생선 한 토막. 왜냐하면 아침 단백질이 뇌에 도파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집중력과 의욕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니까 어머니가 오전 내내 머리가 맑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오전에 멍하셨거든요. 셋째, 색깔 있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무슨 색깔 드셨어요? 제가 매일 전화로 여쭤봅니다. 보라색 먹었냐? 빨간색 먹었냐? 초록색 먹었냐?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드셨더니 진짜 달라지셨어요. 요즘 전화번호가 바로 기억나. 아파트 비밀번호를 헷갈리지 않아. 손주 생일을 다 기억해. 이게 음식의 힘입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것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처방하는 영양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비타민 B 복합체이고, 둘째가 오메가3이고, 셋째가 비타민 D이고, 넷째가 마그네슘이에요. 또 영양제예요? 저 이미 먹는 게 많은데.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정말 기본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첫째 비타민 복합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난달에 오신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자꾸 말이 꼬여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안 떠올라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B12는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을 만드는 비타민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느려집니다. 제가 B12를 3개월 처방해 드렸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말이 술술 나와요. 비복합체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되니까요. 둘째, 오메가3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시아버님이 오메가3를 드시기 전에는 자꾸 화를 내셨어요. 이유 없이 짜증이 나신다고요. 그런데 오메가3를 6개월 드셨더니 성격이 온화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가 뇌의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특히 DHA 성분이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신호 전달이 빨라집니다. 오메가3는 제품 고를 때 조심하셔야 해요. DHA 함량이 높은 걸로, 그리고 아티지 형태로 된 걸 고르세요.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셋째, 비타민 D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햇볕 쬐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10분? 20분? 아니면 거의 안 나가시나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야 만들어지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족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심하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겨울만 되면 우울하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D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비타민 D를 3개월 드셨더니 요즘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라고 하세요. 비타민 D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10분이라도 걸으세요. 시너지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잠의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그네슘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잠을 자게 도와줍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청소되거든요.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그러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타이밍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에 비타민 B 복합체와 오메가3를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비타민 D를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을 드세요. 이렇게만 드셔도 뇌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선생님, 영양제도 먹고 음식도 잘 먹는데 왜 머리가 안 맑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밤에 잘 주무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잠은 자는데? 자다가 자주 깨요. 잠이 얕아서 금방 깨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잠이에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청소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씻겨나갑니다. 이 아밀로이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됩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3세. 선생님, 저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한 11시에 자려고 누우면 새벽 2시까지 뒤척거려요. 그러다 자면 아침 5시에 깨고요. 할아버지가 하루에 실제로 주무시는 시간은 3, 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낮에 멍하시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요. 제가 할아버지께 수면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절대 금지예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도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저녁에 녹차를 드셨거든요. 녹차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저녁 8시 이후 스마트폰, TV 끄셔요.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셋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넷째,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몸의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졸음이 옵니다. 다섯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주무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할아버지가 이 5가지를 2주 실천하셨더니 선생님, 요즘 잠이 좀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이 좋아지니까 기억력도 따라서 좋아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5일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이야기는 다 이해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5일 플랜을 만들어 봤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에 딱 1가지씩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1일차 양치질 혁명이에요. 오늘부터 양치를 3분 이상 하세요. 특히 어금니 안쪽, 잇몸 경계선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자기 전에 치실을 사용하세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입안이 개운한 게 느껴질 겁니다. 2일차 좋은 기름 1스푼 섭취해요. 오늘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세요. 그리고 샐러드에 1스푼, 나물에 1스푼 넣어 드세요. 밥 지으실 때도 1스푼 넣어 보세요. 밥맛도 좋아지고 뇌에도 좋습니다. 3일차 아침에 단백질을 드세요. 오늘 아침은 달걀 2개를 드세요. 삶은 달걀도 좋고 달걀찜도 좋고 계란말이도 좋습니다. 달걀 드시고 2시간 후에 허기가 덜한 걸 느끼실 겁니다. 4일차 영양제 챙기기예요. 오늘은 약국에 가서 비타민 B 복합체와 오메가3를 사세요. 약사에게 70대가 기억력 위해 먹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잘 추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5일차 수면 루틴이에요.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오세요.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9시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10시에 불 끄고 주무세요. 단 5일입니다. 5일만 해보세요. 5일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어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가 작년 이맘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시면서 이러셨어요. 지은아, 엄마 이제 늙었나 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고. 엄마 치매 오는 거 아닐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의사인데 정작 제 어머니는 챙기지 못했구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 제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반찬, 라면, 냉동식품. 건강에 좋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제가 엄마 밥상 책임질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어머니 집에 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달걀, 생선, 블루베리, 견과류. 그리고 영양제도 사드렸어요. 비타민 B,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엄마, 이거 매일 이 시간에 드세요. 메모지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반신반의하셨고요. 그런데 2달째부터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지은아, 요즘 머리가 좀 맑은 것 같아. 3달째 되던 날 어머니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작년에는 까먹으셨거든요. 6달이 지난 지금 제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장 보러 가시면 메모 없이도 다 사오시고 친구분들 전화번호를 외우시고 손주들 이름은 물론이고 생일까지 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지은아, 엄마 이제 안 무서워. 엄마가 너희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1. 입안을 깨끗하게 양치하시고 2.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좋은 기름 드시고 3. 아침에 달걀, 두부, 생선 단백질 섭취하시고 4. 비타민 B,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기본 영양제 드시고 5. 밤에는 스마트폰 멀리하세요. 이 5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15년간 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7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관리하시면 80대, 90대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양치를 3분 하든, 올리브 오일을 사든, 달걀을 먹든. 하나만 바꿔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게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 팁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